며느리가 남편을 무시한다 들은 시어머니 직접 확인하러 갔다가 눈물 쏟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자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들 진우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직 교사였던 그녀는 평생 남의 자식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기 아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속이 답답했습니다. 최근 들어 진우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말수는 줄어들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밥 먹어라. 정옥자가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맛있다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요즘은 그런 말조차 없었습니다. 정옥자는 진우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며느리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지영이와 결혼한 후로 진우가 점점 위축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회사에 나간 후 정옥자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사 시절에는 문제 학생들을 만나면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마련했는데 정작 자기 아들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정옥자는 동네 친구 영숙이를 만났습니다. 영숙이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정옥자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옥자야, 내가 어제 마트에서 지영이 봤는데 말이야. 진우 얘기를 전화로 하는 걸 들었어. 영숙이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애를 무시하는 말투더라. 정말 차갑게. 정옥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이야? 뭐라고 하던데?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진우를 한심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틀림없어. 영숙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옥자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데 그냥 넘어가기엔 진우가 너무 불쌍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옥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자식은 잘 가르쳤는데 정작 자기 아들이 힘들어할 때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동안 며느리를 믿고 지켜봤는데 혹시 자신의 판단이 틀렸던 걸까요? 집에 도착한 정옥자는 거실에 앉아 진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진우가 힘없는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진우야, 힘든 일 있어? 정옥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진우는 짧게 대답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옥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아들을 무시하고 있다면 어머니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문만 듣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것 같았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정옥자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말로 진우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자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며 청소 용역 업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직 교사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옥자는 작은 용역업체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력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청소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정옥자에게는 아들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면접관은 정옥자의 나이를 보고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성실해 보인다며 합격을 통보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회사의 청소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겠어. 정옥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분노와 걱정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정옥자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정옥자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작업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67세의 전직 교사가 청소 아줌마가 되어 며느리의 직장에 잠입한다는 상황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김옥자가 아니라 그냥 청소 아줌마야. 정옥자는 마음을 다잡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정옥자는 관리소장에게 인사를 받고 청소 도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괜찮은데 간혹 까다로운 분들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관리소장의 말에 정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오피스층에 올라간 정옥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어디 있는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거든요. 복도를 걸으며 청소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옥자는 멀끔한 차림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며느리 김지영이었습니다. 35세의 지영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치고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거든요. 저 사람이 우리 며느리구나. 정옥자는 속으로 생각하며 지영이를 지켜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 같았지만 정옥자의 눈에는 어딘지 차가워 보였습니다. 청소를 하며 지영이의 일하는 모습을 관찰한 정옥자는 점점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는 직원들에게 말을 할 때마다 표정이 딱딱했고 목소리도 차갑게 들렸습니다. 웃는 모습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한 직원이 지영이에게 인사했지만 지영이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다른 직원이 업무 관련 질문을 해도 필요한 말만 간단히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집에서도 우리 진우한테 그럴 거 아냐? 정옥자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모습을 보니 진우가 왜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옥자는 휴게실에서 다른 청소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인 순이가 정옥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여기 일 어때요? 아직 첫날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직원들은 어떤가요? 정옥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괜찮은데 몇몇 분들은 좀 까칠하기도 해요. 특히 지영 팀장 같은 경우는. 순이가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정옥자의 목소리에 긴장이 실렸습니다. 아니에요. 일은 잘하시는데 좀 차가운 편이에요. 직원들한테도 쌀쌀 맞고. 순이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정옥자는 순이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영이가 회사에서도 그런 식이라면 집에서는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오후에 회의실 근처를 청소하던 정옥자는 지영이가 회의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지영이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갑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직원의 실수를 지적할 때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기도 했습니다. 그 차가운 말투로 우리 진우도 매일 그렇게 대해왔겠지. 정옥자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이 집에서도 저런 차가운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순이가 정옥자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아까 지영 팀장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분도 사정이 있어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도 아버지 병간호하면서 밤새고 출근한다더라고요. 기특하긴 해요. 정옥자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병간호를요? 네, 시간 날 때마다 병원 가고 밤에도 간병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더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요. 순이의 말을 들은 정옥자는 잠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에게 차갑게 대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첫 출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옥자는 오늘 본 지영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한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병간호로 힘들다는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들에게만은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일도 더 자세히 지켜봐야겠어. 정옥자는 다짐했습니다. 하루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본 모습만으로도 불안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며칠째 청소일을 하며 지영이를 관찰하던 정옥자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성격이 단순히 직장에서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서도 아들에게 저런 식으로 대할 것이라는 추측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정옥자는 평소보다 일찍 회의실 근처 청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실 유리창을 닦으며 안을 살펴보니 지영이가 팀원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정옥자는 청소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영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사실 예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원래 담당자가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 담당자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외부 협력업체 담당자인데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어서요. 정옥자는 청소하는 손을 멈추고 더 자세히 들어보려 했습니다. 혹시 진우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였습니다. 지영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인간이요? 진짜 한심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책임져요. 그 순간 정옥자의 손에 들려있던 대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가 나면서 회의실 안의 시선이 잠시 유리창 쪽으로 향했지만 정옥자는 재빨리 대걸레를 집어들며 청소를 계속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자의 마음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진우를 지칭한 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그렇게 부르다니 정옥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진짜 한심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옥자는 청소를 계속하면서도 회의실 안의 대화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럼 팀장님이 직접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팀원이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 사람한테 맡겨놨다가는 일이 더 꼬일 것 같아서요. 지영이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정옥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그 자리를 떠났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휴게실에 가서 의자에 앉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진우를 그런 식으로 말해? 정옥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위축되어 있던 이유가 이제야 분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저런 말을 들으면서 살고 있었다니 정옥자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청소 동료 순이가 휴게실로 들어오더니 정옥자의 안색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자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정옥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힘들어해요. 적응되면 괜찮아질 거예요. 순이는 정옥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자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오후 내내 정옥자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의 말이 자꾸만 떠올라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했던 정옥자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정옥자는 지영이가 어떻게 퇴근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지영이는 다른 직원들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고 혼자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표정도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 차가운 사람이 우리 진우랑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니. 정옥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옥자는 진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에서 남편을 무시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계속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옥자는 평소보다 일찍 온 지영이와 마주쳤습니다. 지영이는 어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지만 정옥자에게는 그 목소리마저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래, 일찍 왔네. 정옥자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인간이라고 말했던 지영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옥자는 지영이와 진우를 번갈아 가며 바라봤습니다. 지영이는 여전히 무표정했고 진우는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진우야, 회사 일은 어때? 정옥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진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옥자는 진우의 대답을 들으며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옥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은 지영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정옥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영이가 회의실에서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이요? 진짜 한심해요. 그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며 정옥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자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영이와 진우가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진우는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커피 더 드릴까? 정옥자가 억지로 다정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영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옥자는 그 순간 어제 들은 말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렇게 차가운 사람이 어떻게 아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진우와 지영이가 회사에 나간 후 정옥자는 혼자 집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직접 며느리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이 회사에 잠입했다는 사실이 들통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정옥자는 진우와 따로 대화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이가 아직 집에 오지 않은 틈에 정옥자는 진우를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정옥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요, 엄마? 진우는 소파에 앉으며 물어봤습니다.
정옥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이가 너한테 무슨 말 하진 않았니?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도 돼. 진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그냥 요즘 내가 예전 같지 않아서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정옥자는 아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요즘 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정옥자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지영이가 나쁜 건 아닌데. 진우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영이 없었으면 나 병원비도 못 냈을 거고요. 정옥자는 진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비? 네, 작년에 아프셨을 때 말이에요. 지영이가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진우야, 그건. 엄마, 사실 요즘은 내가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영이가 괜히 힘들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옥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자책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어떤 말을 했기에 이렇게 자신감을 잃었을까 싶어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아들이 더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진우야,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 정옥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한데 요즘 지영이 표정을 보면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진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가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영이 왔네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해요. 진우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옥자는 혼자 거실에 남아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자신감을 잃고 살고 있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지영이가 거실로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고생했어. 정옥자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제 들은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옥자는 지영이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진우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고 차가웠습니다. 가끔 진우를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지영이가 물어봤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평소처럼 업무 처리했어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영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옥자는 그 짧은 대화를 들으며 답답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위축되어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옥자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댈 곳 없는 아들을 더 아프게 만들까 두려웠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옥자는 또다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말과 지영이의 차가운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느리와 직접 대화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정옥자는 회사에서 평소와 다른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휴게실 근처를 청소하고 있는데 지영이와 후배 직원 수연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자는 청소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팀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뭐가요?
지영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간병하시면서 회사 일까지 하시니까요.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옥자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의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지영이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지영이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저번 회의 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 혹시 남편분 얘기였어요? 정옥자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자신이 들었던 그 회의 이야기였습니다. 지영이는 잠시 당황한 듯 보이더니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날 그 인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설마 남편분 얘기인가 해서 수연이 더욱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지영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팀 납품업체 담당자 얘기였어요. 진짜 엉망이라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옥자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영이의 말은 진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칭한 것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도 그 담당자 알아요. 정말 일 못하더라고요. 수연이 수긍하며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남편 얘긴 내가 입에도 안 꺼내요. 좋은 사람이니까. 정옥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영이가 진우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분 정말 착하시죠? 병원에서 뵐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버님께도 정말 잘해드리시더라고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보다 더 신경 써주세요. 고마운 사람이에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정옥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팀장님, 요즘 표정이 어두우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고민이라도 있으신가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커요. 왜요? 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남편한테도 신경을 많이 못 써드리고 있어서요. 지영이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요즘 남편이 위축되어 보이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싶어서요. 정옥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영이도 진우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미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팀장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남편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수연이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요즘 시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걱정돼요. 지영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정옥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영이가 자신을 의식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님은 이해해 주실 거예요.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해주시지만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가족들한테 소홀했나 봐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정옥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정옥자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67세의 얼굴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앞서서 며느리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정옥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정옥자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진우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퇴근길에 정옥자는 지영이의 모습을 다시 관찰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니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간병과 회사 일을 병행하느라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옥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을 갖고 며느리를 바라봤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가족 간의 오해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옥자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잘못된 선입견을 바로잡아야 했지만 그동안의 행동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정옥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 담당하던 청소 구역이 아닌 임원실 쪽 청소를 맡게 된 것입니다. 관리소장이 갑자기 다른 청소 담당자가 아파서 대신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임원실 쪽 책상 정리도 같이 해주세요. 지영 팀장님 자리도 포함해서요. 관리소장의 말에 정옥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영이의 책상을 정리한다는 것은 며느리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옥자는 며칠 전과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오해를 풀게 된 후로 며느리에 대해 다시 알고 싶어졌습니다. 오후 시간 대부분의 직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틈에 정옥자는 지영이의 책상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서류들 사이사이에 피로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던 정옥자의 눈에 작은 액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액자 속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연로한 남성과 함께 웃고 있는 지영이와 진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사진 속의 지영이는 평소 회사에서 보던 차가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고 진우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진우 역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옥자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며느리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차가운 모습은 일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액자 옆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접혀 있었습니다. 정옥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펼쳐봤습니다. 손글씨로 쓰여진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버틸 수 있어요. 정옥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쪽지는 분명 진우에게 쓴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글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옥자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 아이도 힘들었구나. 정옥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간병과 회사 일을 병행하면서도 남편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는 며느리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정옥자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교사였던 30대 시절, 남편이 아플 때도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나가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도 주변에서는 자신을 차가운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도 한때 저랬지. 정옥자는 지영이와 자신을 겹쳐봤습니다. 외롭고 버티는 게 당연했던 사람. 그때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이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 안쪽에는 병원 진료비 영수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아버지 치료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진우가 써준 것으로 보이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지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나도 함께 할게. 정옥자는 그 메모를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걱정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만 혼자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정리를 마친 정옥자는 지영이가 쓰는 수첩도 발견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빼곡히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일정과 함께 아버지 병원 동행, 진우 회사 근처 맛집 예약 같은 개인적인 일정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었구나. 정옥자는 며느리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지영이가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옥자는 서둘러 정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옥자는 지영이의 모습을 다시 관찰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차가워 보였던 표정 뒤에 숨겨진 피로와 걱정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엄격한 모습도 일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있는 지영이를 보니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도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자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앞서서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정옥자는 지영이가 서둘러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병원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피곤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버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옥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떻게 며느리에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가족이 되어야겠어. 정옥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힘든 시간을 버텨나가고 있는데 자신만 혼자밖에 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자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책상에서 본 사진과 쪽지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후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옥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회사에 잠입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꽃집에 들렸습니다. 작은 장미 한 송이를 샀습니다. 며느리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정옥자는 평소와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관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며느리와 직접 대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옥자는 지영이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아침에 산 장미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정옥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영이는 고개를 들며 정옥자를 바라봤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옥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 씨, 시간 되시면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요? 지영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저한테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정옥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옥자예요. 진우 어머니입니다. 지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어머니라고요? 네, 맞아요. 지영아. 정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 회사에 청소 아줌마로 들어왔었어. 지영이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왜요? 정옥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널 오해했어. 진우가 힘들어하길래 혹시 내가 애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직접 확인하려고 오신 거예요? 지영이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 넌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 정옥자는 손에 들고 있던 장미를 지영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미안해, 지영아. 내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어. 지영이는 장미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내가 아버지 병간호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정옥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진우한테도 고마워하고 있더라. 내가 정말 바보였어. 지영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때문에 진우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지영이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아버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정옥자는 지영이의 어깨를 살짝 잡았습니다. 지영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진우도 내가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어. 정말요?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어봤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 둘 사이를 보고 있는데 서로 걱정하고 있더라. 정옥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만 서로에게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지영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가 날 어떻게 생각하실지 많이 걱정했어요. 왜?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요. 집안일도 소홀하고 어머니께 관심도 많이 못 드리고. 지영이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옥자는 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넌 이미 충분히 우리 가족이야. 아버지 간병하면서도 진우 걱정하고 나까지 신경 쓰려고 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이해해 주실 줄 몰랐어요. 지영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네. 정옥자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그때 멀리서 점심시간을 마치고 돌아오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정옥자는 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서 천천히 얘기하자. 진우도 함께. 네, 어머니.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옥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오해와 걱정이 풀리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영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영이 역시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옥자와 대화를 나눈 후로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대화할 때도 전보다 부드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퇴근 시간 정옥자는 지영이와 함께 회사를 나왔습니다. 둘 다 어색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생이 뭐야? 내가 너를 제대로 알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야. 정옥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솔직하게 지낼게요. 힘든 일 있으면 어머니께도 말씀드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가족이니까. 집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이 하나씩 풀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자는 이제야 진짜 며느리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정옥자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셋이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며 마음도 설렜습니다. 지영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후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맛있게 해야지. 정옥자는 지영이가 좋아한다고 들은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취향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진우가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인가요? 음식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응, 오늘은 우리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이야. 정옥자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얼마 후 지영이도 퇴근했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리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지영아, 고생했어. 어서 앉아. 정옥자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처음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진우야,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지영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최근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바쁘긴 하지만 재미있어요. 진우의 대답에도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정옥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며느리와 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지영아, 아버님은 어떠세요? 정옥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마음도 편해졌고요. 지영이는 정옥자를 바라보며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덕분이라니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옥자는 며느리의 손등을 살짝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조용했던 식사 시간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옥자가 지영이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스킨십이었습니다. 고맙다, 지영아. 정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내 눈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아. 이젠 좀 더 마음으로 보려고 해.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진우도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을까. 내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네. 정옥자는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우도 감동한 듯 보였습니다. 엄마, 지영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지영이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알고 있어, 아들아.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됐어. 정옥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며 바라봤습니다. 지영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도 처음으로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위로? 네. 그동안 혼자 버텨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영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옥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정옥자는 지영이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진우도 아내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줘.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은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 같네요. 지영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어. 정옥자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영이는 아버지 간병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고 진우는 자신이 더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정옥자는 그동안의 오해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가족인데 뭘 그렇게 눈치 보고 살아. 정옥자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이제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영이는 한결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옥자는 젊은 시절 교사였던 경험담을 들려주었고 지영이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우도 평소보다 많은 말을 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지영이가 감회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야. 정옥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자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모두 해결되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정옥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67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